48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03페이지고요. 13절에 과세표준의 계산이죠.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세무조정은 끝났다고 보고 각소를 다 계산해 놨을 테니까 거기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도 없고요. 수업 목적으로도 썩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니겠습니다. 303페이지의 상단의 박스 보시면 각소에서 이 비소를 빼고 있는데 이월결손금은 단기가 아니어도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요. 비과세소득은 이월공제라는 게 불가능하고 비과세소득은 제일 중요하지 않고요. 소득공제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해서 과세표준은 각 이 비소를 차례대로 공제해야죠. 자, 1번 내용 보시면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극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플러스 600이 있어가지고요. 세율은 그냥 20%로 가정할게요. 그래서 120억을 세행결냈다고 칩니다. 2015년에 무려 마이너스 500억이 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4년에 플러스 600억하고 2015년 마이너스 500억이니까 양년도에 플러스 100억인 셈이고요. 플러스 100억에 20% 곱하면 양년도에 20억만 세금 냈으면 됐는데 이미 작년도에 120억을 세금을 냈으니까 올해 100억을 돌려받는 것을 이월공제라고 부릅니까? 소극공제라고 부릅니까? 이거는 소극공제라고 부르죠? 작년에 된 거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00억의 소극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00억 곱하기 20%니까 결론적으로 세액으로는 100억의 효과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500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16년에 플러스 100억 나면 그제서야 마이너스 100억 빼주고 2017년에 플러스 300에 그제서야 마이너스 300, 2018년에 플러스 400에 그제서야 마이너스 100을 빼주는 것을 이월공제라고 부르죠. 여러분 딱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소극공제가 유리해요? 이월공제가 유리해요? 보다시피 소극공제가 유리한 거죠. 소극공제는 작년에 많이 낸 세금을 다이렉트로 돌려주는 거고요. 이월공제는 언젠가 플러스가 나면 소극적으로 빼주는 건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월공제가 소극공제보다 더 불리하고 소극공제가 더 유리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월공제는 뭐 쉬우니까 설명 안 하고요. 가운데 서로의 소극공제인데 결손금을 그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이거는 전년 거밖에 돌려받을 수가 없죠. 직전 사업연도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로서 바로 돈으로 환급되고요. 요건 보시면 세 가지 요건이 가능합니다. 신청해야만 공제해주는 선택 규정이고요. 첫 번째, 조특법상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참 째째하지만 전기 및 단기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했었어야 돼요. 요새 뭐 설마 무신고하는 법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참 째째하게 2번 조건을 달고 있고요. 3번 조건은 내가 전기하고 단기 신고했는데 전기는 플러스 600 신고하고 단기는 마이너스 500을 신고하면 알아서 돌려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동그라미 3번에 환급 신청이라고 A4 환급 신청 양식 하나 있거든요. 그것까지 작성해서 돌려주세요 라고 신청해야 돌려주지 마이너스를 신고한다고 자동으로 돌려주진 않습니다. 보면 환급 신청할 것에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소극공제 환급 신청서를 내셔야 하고요. 가로 열고 미신청하면 향후 경정정후까지 할 수가 없고 지금 빨리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양가로 3번의 대상기간은 직전기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양가로 4번의 효과는 전기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고 결손금은 소멸돼버리죠. 공제 배제는 따로 뭐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 세로의 이월공제는 공제 배제는 공부해야겠는데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 또는 추계 경정하는 경우는 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시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자, 주 1번의 환급세액을 계산해 봅니다. 환급세액은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 저 예전에 공부할 때 뜻도 모르고 2번을 괜히 외웠던 것 같아요. 2번은 전혀 외우실 필요 없죠. 2번 보면 작년도 세금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작년도 세금 낸 게 내가 올해 돌려받을 수 있는 소급 금액의 한도가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작년도 세금을 120억을 낸 게 아니라 작년도에 공제 감면세액이 우리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10억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작년에 결론적으로 120억 낸 게 아니라 110억 낸 거거든요. 그러면 110억이 나의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직전년도 산출세액 120억에 빼기 직전년도 과세표준 빼기 소극공제 결손금액 곱하기 직전년도 세율을 곱해가지고 수식을 구하면 되는데요. 나 옛날에 참 이거 외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외웠을까 생각이 나는데 자 보세요. 빼기
내가 왜 외웠을까? 자, 우리 가로 풀어보세요. 배분 법칙, 우리 분배 법칙 배웠어요? 이거 맞아요? 근데 중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맞을걸? 그쵸?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저보다 빨리 최근에 졸업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직전 과표에서 직전 튀곱하는 게 한마디로 직전 산출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나중에 가로 풀면요, 얘랑 얘랑 바로 지워져요. 다이렉트로. 맞죠?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결승은 곱하기 직전 t. 아주 간단하죠? 참 쉬운 말 애지간히 어렵게 써놨다. 물론 이건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법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 보일 뿐이고요. 왜 아까 기억 안 나요? 작년에 600억에 20% 120억 됐고요. 올해는 결손금이 500억이면 얼마 돌려받으라고요? 500억에 20%인 100억 돌려받으라고 했잖아요. 500억에 20%. 이거 되게 간단한 공식이에요. 제발 뜻도 모르고 외우지 마세요. 제가 이거 여러분 헷갈려 할까봐 그 밑에 칠판 마크에 써놨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가로 풀고 어쩌고 하면 금방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제가 써놨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주 2번이죠. 이거 참 사람 잡는데요. 이미 환급받은 후 향후 오류 등 발견 시 환급세액의 추징이라고 해서 제가 뒤에 문제도 하나 풀어드릴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적도 있으니까. 자, 볼게요. 오류 등으로 당초 신고한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즉 알고 보니 소급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예요. 이 문제에서 결손금을 제가 500억으로 가정했잖아요. 그래서 500억에 20%인 100억을 돌려받았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다시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결손금이 마이너스 50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300억인데요. 다시 계산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그 사이에 지금 얼마에 대해서 과다하게 받았습니까? 마이너스 200억에 대해서 과다하게 받았죠? 이 과다하게 받은 것을 뱉어내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상당히 고약하게 꼬여있죠. 오류 등으로 당초 신고한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즉 알고 보니 소급공제를 많이 받은 거예요. 300만 받았었는데 500 받았으니까. 또는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나 이게 되게 웃기지? 중소기업도 아닌 회사가 소급공제를 받는다? 실무에서 없죠. 그런 경우에는 환급세액만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까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징수하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 환급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환급세액 추징액은 당초 환급세액 곱하기 결손금 공제받은 결손금, 즉 500억 분의 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 중 감소액, 즉 잘못된 금액 200억을 올리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번으로 한 100억 정도를, 이번에 100억 정도를 환급받았다면요. 100억 환급받았다면 내가 500억인 줄 알고 계산했는데 알고 보니까 300억이 돼야 돼요. 즉 200억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40% 잘못됐으니까 40억을 이번에 뱉어내게 되죠. 물론 40억에는 이자까지 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박스 밑에는 꽃표시에 이때 날짜를 계산해서 이자 상대액을 내셔야 하는데, 당초 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세액 추징액 고지일까지 기간을 보통 일할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결손금 기타 사항의 양가로 1번, 소급공제의 경우에는 소급공제 여부만이 아니라 소급공제를 받을 금액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0억이 결손났는데 500억 안 하시고 뭐 400억만 받는다거나 이것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내려오시면 2월 결손금의 공제 시한 및 향후 소멸 비교죠. 1번 과세표준 계산할 때 그 공제하는 지금 배우고 있는 2월 결손금 있죠. 각 이, 비, 소에서 그 2월 결손금, 그거는 10년 이내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이고요. 한번 써먹으면 소멸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소위 기준소득금액이라고 기억나세요? 차가감소득금액에 더하기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 지출한 거 싹 더하시고, 제일 끝에 이제 우리 보다시피 그 2월 결손금을 빼게 되어 있는데, 이 2월 결손금도 역시 10년 이내 발생한 것만 써먹을 수 있고요. 오른쪽 세로에 이건 아무리 써먹어도 소멸되지가 않죠. 그쵸?
3번의 자산 수익 등의 보전 대상 이율결손금이라고 해서 4번과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가운데 세로에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어요. 소멸 여부를 보시면 오른쪽 세로에 3번하고 4번처럼 보시다시피 소멸되어 버리고 사라집니다. 됐죠? 2번 내부의 비과세 소득은 그냥 양가로 2번 종류에 공익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하고 조특법상 비과세 소득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수업 목적으로 어려울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의 3번 내부의 소득공제입니다. 각 이 비소의 마지막 소득공제인데요. 그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페이퍼 컴퍼니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서 디스커버리, 주식형 투자회사라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예요. 우리 수험생들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 무조건 무슨 탈법이나 탈세를 의미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굳이 형태가 필요 없고 그냥 법적으로만 페이퍼로만 지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자, 동그라미 1, 2, 3, 4번 잘 따라가 보세요. 그림에 가운데 있는 미래에셋이라는 곳은 법인 A로부터 100원을 투자를 받아요. 얘가 그래서 다시 여러 주식을 막 투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3번에 그 여러 주식으로부터 수익이나 배당이 100이 들어와요. 그럼 얘는 4번 원래 자기한테 투자했던 법인 A에게 100원을 돌려주고 있죠. 이해하셨어요? 즉 가운데 껴있는 페이퍼 컴퍼니는 이렇게 부나 금액, 돈이 이렇게 흘러갔다가 흘러 돌아오는 뭐에 불과하다? 도관, 파이프에 불과하니까 이 소득공제라고 해서 얘네들한테 일정 금액을 각 이 비소에서 소득공제를 그대로 빼주고 있는 제도죠. 상당히 좋은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양가로 1번 A 보시면 유동화 전문회사 같은 명목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는 소득이 주주에게 흘러가는 도관에 불과하므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특징 보시면 명목상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는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지금 법인 A 자리 있죠? 이 법인 A 자리는 예를 들어서 받아봐야 이중과세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 법인은 1번부터 9번까지 주로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공제시기 보시면 잉여금 처분이 되는 사업연도 단기요. 배당 결의일, 주총일, 잉여금 처분 결의이 아니라 그냥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인 단기에 가능하겠습니다. 양가로 4번의 공제시기 그만 설명했고요. 양가로 5번의 기타 사항에 배당 가능이익을 100%를 다 법인 A에게 퍼져버리면 가운데 낀 미래에서 디스커버리 3호도 먹는 게 없잖아요. 얘도 좀 남아야 하는데 보다시피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만 배당하면 소득공제하고 배당금이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배당 가능이익 구하는 박스 나와 있는데 단계 순이익에서 2월 이익여금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익결손금 빼고 이익준비금 적립액을 빼가지고 배당 가능이익을 구했네요. 자, 우리 옆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08년 이전 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를 각소 계산할 때 빼라. 맞는 말이고요. 2번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3번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 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봐서 끌고 올 수 있죠. 맞는 말이네요. 근데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즉 예전 S사, 난 지금 P사고 예전 S사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S사업부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우리 회사 안에 S사업부. 이 S사업부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합병법인의 곽소가표 계산할 때 공제하다. 이것도 맞는 소리죠. 맞는 소리입니다. 4번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채무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그 법인이 확인한 이율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요. 자, 그 다음에 5번 피합병법인의 이율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격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구분격리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을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가액으로 안분해서 두 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볼까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주 A가 11기에 환급받은 법인세와 11기 결손금 감소로 인해서 환급액의 취소까지 된다?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요? 일단은 회사 1번, 2번 이렇게 하기로 했죠?
1번 10기 전기네요. 과세표준이 2억 5천이었고 산출세액은 4억 4,300이었대요. 근데 이 중에서 이미 1,200만 원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1,200을 빼야 돼요. 3,100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그 다음에 공제 감면된 금액도 1,000만 원 있대요. 결론적으로 작년에 낸 세금은 2,100만 원인 셈이죠.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보니까 결손금이 1억 2천 발생해서 1억만 소득공제 신청했답니다. 이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1기에 법인세, 이건 좀 이따 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전 산출이 요거 3,100 빼기 직전 과표가 2억 5천이었다고요? 2억 5천. 이걸로 할게요. 빼기 결손금이 1억 3천? 1억 2천 발생했는데 1억만 곱하기 직전에도 T는 10% 1,600만 원? 맞죠? 둘 중 작은 금액은 1,600만 원. 자, 근데 1,600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자, 얘가 1억을 받은 것도 분위기 좋았는데, 그 중에서 양가로 1번 보니까 뭔가 잘못돼가지고 경정을 했더니 당초 결승금이 7천으로 감소했대요. 한마디로 3천만 원 엄하게 썼죠. 3천만 원 엄하게 썼어요. 이게 480만 원 나오나요? 환급 취소액은 480만 원 맞죠? 환급 받은 건 1,600, 환급 취소액은 480만 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 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5억 이하이고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이 4억인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의 선택에 따라서 소급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이거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라 해도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깐깐하지만. 3번 제조업 수익금액이 50억, 부동산 임대비 수익금이 100억. 이렇게 되면 수익금액이 큰 게 나의 주업종이 되죠. 를 영위하는 주 A는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업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중소기업 배제업종이기 때문에 얘는 한마디로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4번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경력청구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5번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급공제의 적용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3절 마치고요. 14절 산출세액의 계산입니다. 페이지는 314페이지고요. 과표까지 구했으니까 세율 곱하고 산출세 구하면 되겠죠. 보면 박스에 과세표준은 각소에서 이 비소를 빼고 있습니다. 세율은 2억까지 10%, 200억까지 초과액의 20%, 200억 초과하면 초과액의 22%. 그래서 거기서 산출세액 나오고요. 세액감면 별로 안 중요하죠. 우리는 세액공제 위주로 하는 거니까. 세액공제 법인세하고 조특법 있고요. 가산세 더하시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왜 아까 준비금 같은 거 뭐 5년 안에 쓰라고 그랬잖아요. 못 쓰면 이자 뱉어내는 거 있죠. 그런 총부담세액 나오고요. 기납부세액이라고 1년 동안 우리 원천지수 당한 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이미 15.4% 떼인 거, 이런 것들, 중간연합세액, 작년 8월에 이미 낸 거, 수시부가세액은 뭐 해당 사항 오겠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뺀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차감납부세액. 차감납부할 세액은 내년 3월 말까지 실제 납부할 금액은 이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1,000만 원만 넘어가도 4월이나 5월까지 분납도 가능하죠. 1번 내용의 산출세액, 표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주 1번 박스 보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일단은 연한산하셔야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사업연도 월수가 만약에 6개월이다. 그러면 6분의 12. 그래서 연한산 하신 다음에 곱하기 세율 곱하고 다시 12분의 6으로 환원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315페이지 주에 보시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될 경우에 적용 순서라고 되어 있죠. 자, 뭐 아주 배부른, 아주 복에 겨운 지금 이 사람은 고민인데요. 첫 번째, 세액감면 있으면 그거부터
세액 까면은 2월이 되니까 안 되니까 2월 안 되잖아요. 못 써먹으면 그냥 끝이라고요, 올해. 2번 세액공제,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은 세액공제. 3번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가로 열고 전기부터 2월 된 미공제를 단기 발생된 세액공제보다 먼저 공제. 그러니까 과거 거부터 빨리빨리 해먹으란 소리죠. 4번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얘는 5년 동안 안 돌려주면 6년 차에 돌려주니까 뭐 천천히 해도 되죠. 이번 내부의 세액공제의 구분이죠. 보다시피 1, 2, 3, 4 위에 4개가 법인세법,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이 법인세법이 아니라 조특법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위에 4개 있고 밑에 나머지 있다는 거. 왜냐면 나중에 최저한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거든요. 오른쪽 세로 봐보시면 위에 2개는 5년간 2월 공제, 재해손 세액공제 그게 없고요. 분식회계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5년 동안 2월 공제 해주고 못 받으면 6년치에 한 번에 환급해주죠. 그리고 나머지 5번, 6번에 조특법상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5년 동안 2월이 가능합니다. 3번 문제. 3번 내용 보시면 외국납부 세액공제죠.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전 세계적인 이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건데요. 양가로 3번으로 내려오면 직접이 있고 의제가 있고 간접이 있는데 우리 간접을 보면요. 해외 진출 형태, 지점으로 나가냐, 자회사로 나가냐에 따른 조세 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받은 경우죠. 배당금 받은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중 배당금 상당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넘겨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중국 자회사에서 세금을, 그러니까 세전소득이 1000이었고요. 이미 10% 세율을 가정해서 세액을 100을 냈다면 지금 세후소득은 900원이죠. 이 900원을 우리한테 그대로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세로에 국내 모회사가 우리나라 것만은 2000밖에 없는데 900이 배당을 받아가지고 29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외국에서 낸 세금 100을 송금불산입 또는 입금산입으로 100을 얹어줘요. 그럼 3000이 되겠죠? 3000에 20%면 우리나라에서 600원 세금 내지만 이렇게 하면 또 이중과세니까 지금 중국 자회사에 있던 것 중에 중국에서 낸 세금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은 5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양가로 1번 간접 외국납부세액 몇 가지 개정이 있었죠. 첫 번째,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였는데 25%로 현실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 즉 12월 31일자가 아니라 배당 확정일, 주총일이죠. 주총일 현재 6개월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계산 보시면 외국 자회사 법인세 100 곱하기 외국 자회사의 세후소득, 그러니까 1000 빼기 100에 분자에 외국 자회사 국내 모회사로 배당된 거 900을 올리시면 100이 입금산입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외국납부세액을 한도로 해서 동그라미 2번 한도액 법인세 산출세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9개 원천소득으로 해서 이만큼 9개에서 벌어온 것 기준으로 한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개정됐죠. 꽃표시 보시면 9개 사업장에 둘 이상이 있으면 국가별 한도를 하죠. 작년까지는 9개 사업장에 둘 이상 있으면 국가별 한도하고 전체 한도를 9개 구해가지고 둘 중에 더 많이 혜택을 받는 것을 정했어야 하는데 이제 일괄 한도는 없고 국가별 한도만 2015년부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세금 구할 때요. 한도액 구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완료 법인세는 제외하라고 이번에 개정이 미완료 법인세가 들어가면서 이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분계산 보시면 국가별로 이월결손금 등의 귀속이 서로 불분명하면 각소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 2월 공제도 나오죠. 이거 2월 한번 초과하시면 5년 동안 2월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추계시,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시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번 내용 볼게요. 4번 내용 보시면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죠. 보시면 아주 신기한 제도인데요. 2014년에 분식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억 정도를 1000억 정도를 과대 계상을 한 거죠. 2015년에 CPA가 이거 징계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경정 청구로 징계받은 건 가슴 아프지만 작년에 분식회계로 1000억 정도 이익이 과다됐으니까 이거는 분식해서 징계받은 건 징계받은 거지만 경정 청구로 돌려받아야죠. 그럼 환급세액이 작년에 1000억을 과대하게 분식했으니까 이거에 곱하기 20% 가정하면 이제 200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거 한 번에 돌려주지 않죠. 내가 뭐가 이쁘다고 분식했다 걸린 놈이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15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세액공제로 계속 야금야금 빼주고요.
그래도 못 먹으면 나중에 6년 차에 한 번에 다 뱉어내는 뭐 그런 재밌는 규정이니까요. 참고 정도만 하세요.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당기의 세액을 감소시켜달라는 경정 청구를 법인이 신청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이 세액을 경정하여 즉시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페널티 성격으로 5년 동안 세액 공제로 천천히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이 있죠. 첫 번째, 전기의 분식회계 등의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2번, 감사인 등의 경고나 주의 등 조치를 받고 3번, 법인이 전기에 과다했던 세액을 돌려달라고 국기법에 따라서 경정 청구를 한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만 요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 및 잔액 환급 방법이죠. 1번, 해당 경정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세액 공제, 한 번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세액 공제해주고 그래도 5년 이후에 더 남으면 남은 금액이 있을 때는 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을 즉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막 세금 계산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요까지는 일타 토픽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요까지만 마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319페이지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해서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소득공제는 작년 것만 가능하거든요. 2번.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의해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세액을 다른 세목에 충당하거나 충당 후 잔액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5년간이죠. 5년간. 한참 멀었습니다. 30일이 아니라 5년간. 2번이 오답이고요. 3번.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달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이월결손금 공제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이면 또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5번에 자산 유동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안 전문회사가 배당하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공제에서 찾아먹을 수가 있죠.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미국과 일본에 지점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 주 A의 15기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법인세 차감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2010년 기출문제고요. 이게 올해 개정세법에 의해서 답이 바뀌어버린 문제입니다. 국내, 미국, 일본이요. 순서대로? 그렇죠. 국내, 미국, 일본. 250, 100, 50. 합계는 4억. 근데 뭐가 문제냐? 이미 그 소득금액도 12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불산임으로 다 위에서 더해놨죠? 밑에서 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양가로 2번 12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5천이 있는데 이게 9기에서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대요. 그러면 이게 이월결손금 마이너스 5천이 있어요. 어디론가 계속 안분을 해나가야 돼요. 자, 이때 뭘로 안분하느냐? (2억 5천을) 아니지, 2억 5천이 아니죠. 5천이죠. 마이너스 5천을. 너무 앞서갔다. 전체 4억분에 여기 국내에 2억 5천 들어가야죠. 이렇게 안분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3125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3125를 가져갑니다. 곱표시 1번. 곱표시 2번까지만 해볼까요? 똑같은 금액 곱하기 4억분의 얘가 1억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얼마 나오더라? 1250만 원 나오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250만원 하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675 나오나요? 625 이렇게 나와서 이제 새로운 각소는 각 사업용 소득 금액은요. 얘가 얼마 나오냐면 21875 얘는 875 얘는 4325 결론적으로 합계는 3억 5천. 내가 지금 써놓고 보니까 뭔 짓 한 거야? 이거 3억 5천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뭐하러 구분했지? 왜냐면 썰러가네. 산출세액이요. 이렇게 쉽게 나오거든요. 2억까지는 10%. 2억을 초과하는 여기 있죠. 1억 5천에 대해서는 20%. 여기 그러면 5천만원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하나? 이렇게 안 해도 그냥 4억에서 5천만원 빼고 3억 5천에 세금 구할걸. 왜 한 건지 아시죠? 요것 때문에 한 거예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 우리 A하고 B하고 더해봅시다. A는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곱하기 한도, 전체 산출분의 곱하기 전체 소득분의 미국에서의 소득. 이렇게 한도가 있다고요. 국가별 한도. 전체 산출은 5천, 소득은 4억, 그 중에서 미국에서 8,750. 맞죠? 소득은 3억 5천, 3억 5천이죠. 그러면 1250만원 나오네요. 3억 5천, 4억이 아니라 이게 1250만원. 원래 미국에서의 세액이 얼마였죠? 미국에서 세액은 1200이라고 했어요. 다행히도 한도에 안 걸려서 1200. 자, 이번에는 B. 일본인가요? 일본에서 세액. 문제에서 일본에서 세액은 1000만원. 자, 한도 똑같은 거 곱합니다. 5천에 곱하기 3억 5천 중에서 우리 일본에서 번 것이 4,325만원. 여기 있죠?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625만원 나오나요? 625만원. 여기 이제 625만원. 미안하지만 한도에 걸렸습니다. 625만원이니까 두 개 더하면 1825만원이 한도가 되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문제에서는 차감 납부할 세액 물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5천만원에서 1825만원 빼고요. 그러면 3175만원이 차감 납부할 세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풀고요. 최저한세가 뒤에 나오네요. 최저한세는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